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초도 물량 5만 병분이 다음 달 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과 백신으로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은 수주 안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승인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다음 달 초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이라는 이 소식 들어봤고요. 자,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치료제와 백신 개발 시장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은 대부분 치료제가 없어서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 시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혈우병과 섬유증 등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선 티움바이오 김훈택 대표이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회사 명칭은 그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죠. 티움바이오라는 이름 어떤 의미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티움은 실제적으로 우리 순우리말 싹을 틔우다에서 따온 것인데요. 네. 많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그러한 또 새로운 삶과 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혁신 신약의 싹을 틔우자라는 저희의 그러한 창업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네. 티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명을 지으셨군요.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티움이란 이름이 그 싹을 틔우다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이 영어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요? 영어로는 True Innovation of Ultimate Mankind라고 하는 정말 인류의 그러한 행복과 그러한 희망을 네. 만들기는 그런 혁신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홈페이지에 잘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네. 이 티움바이오는 이 희귀 질환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가 돼 있잖아요. 이 희귀 질환이 게 어떤 거고 희귀 질환에 이렇게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저 희귀 질환은 이제 국가별로 정의가 다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1000명 중에 1명 아니면 20만 명 중에 1명 정도 굉장히 낮은 유병률을 가진 그러한 질환을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전 세계에서 밝혀진 희귀 질환은 한 7천여 개 여종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인구 면에서 보면 한 3억 명 정도가 이제 희귀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희귀 질환에 집중하는 이유는 첫째적으로는 이제 사업적인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현재 희귀 질환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없고 예. 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 효과가 굉장히 미약하다, 미미하다라고 해서 이쪽에서 굉장히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네. 둘째로는 이제 선진 각국에서 보면 희귀 질환 치료제를 굉장히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하나는 임상 시험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의 임상 시험 기간에 걸치는 것보다는 단기간에서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과거 20년 동안 섬유증, 혈우병, 또 면역 항암제 쪽의 그러한 희귀 질환에 집중적으로 저희는 연구 개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직장에서 저와 이제 저희 티움의 핵심 연구진들이 개발한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는 실제적으로 2009년에 기술 수출을 저희가 성공을 했고 네. 2016년에 미국 FDA, 유럽 EMA, 또 일본 후생성 저희 나라 시약처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 현재 전 세계에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섬유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태리 키에즈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서 네.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 질환 치료제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근데 상황이군요. 제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희귀 네. 질환 이제 치료제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말 그대로 희귀 질환은 희귀한 질병이어서 네네. 환자 수가 일반 질환보다 좀 적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이게 내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네.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네네. 이게 조금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에 미국 FDA에서 허가받은 그 신약의 종류를 보면 희귀 질환 치료제 클래스 그 종류가 한 4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희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예. 왜 그럴까? 그럼 상업성이 굉장히 떨어진데 왜
하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실 텐데 실제적으로는 희귀질환 치료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 집중하는 그런 분야는 네. 한 2조에서 1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질환, 전 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을, 그러니까 의약품을 만들어서 1조 이상 팔리면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아, 그만큼 네. 실제적으로는 경쟁은 작지만 실제적으로 매력도는 굉장히 시장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라는 것을 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티움 바이오는 그 합성 신약, 그냥 케미칼 신약과 네. 이 바이오 신약 두 가지를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각각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합성 신약과 이제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합성 신약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이 이렇게 처방전을 주시면 예. 그걸 가지고 약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받는 약들이 대부분 합성 의약품이다. 아, 예. 그러니까 물과 같이 이렇게 경구로 복용하는 게 합성 의약품이고요. 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동물 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단백질인데 병원에 가서 이제 정맥 주사라든가 아니면 피하 주사 아니면 뭐 근육 주사로 맞는 그러한 의약품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네. 왜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냐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 의약품은 치료제는 어떠한 몸에 어떠한 단백질의 그러한 이상 때문에 예. 질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잘 그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툴이 무엇이냐. 예. 그게 이제 합성 의약품이냐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가장 적절한 툴을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두 가지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두 가지 그 기술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의 신약 또 글로벌에서 기술 수출한 그러한 바이오 신약들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으로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보다는 좀 더 완숙한 또 검증이 된 그러한 네. 기술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보통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케미칼이면 케미칼, 바이오면 바이오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티움은 이제 두 가지 다 보유하고 있다. 네. 뭐 기술 부자다 뭐 이렇게 아하.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티움이 이제 각 보유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네. 이 자궁 내막증, 네. 혈우병이 눈에 띄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질병에 대한 그 임상이랄까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치료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가임기 여성분들한테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예. 저희가 국내와 미국,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임상 1상 시험을 끝내고 작년 말부터 이제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상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자궁내막증, 자궁근종의 원인 물질인 그런 성호르몬을 조절을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어가지고 이제 예. 이상을 자신 있게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고요. 혈우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역 항암제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치중하는 그런 분야인데 예. 현재로는 올해 이제 미국 IND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 FDA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희귀 질환부터 암까지 네. 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성과도 있습니다. 설립 3년 만에 네. 2개 신약의 파이프라인에 기술 이전하는 네. 정말 이례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티움바이오의 10년 내의 목표는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저희 회사를 왜 창업을 했느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희가 개발한 약이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미국 FDA는 유럽 EMA에서 허가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그런 약을 개발한 회사다라는 그러한 외부로의 인정을 받는 회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기술 수출 또 기술 이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저희 티움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약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고 오시는 젊으신 분들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이요? 예, 연구자분들 또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성공 스토리, 네. 그분들이 정말 성공 스토리를 갖는 그 회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저희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 그러한 이해 관계자분들이 정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가시는 것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뭐한 10년 정도 후면은 네. 그 미국 FDA 뭐 승인 신약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이제 이 대표께서는 그 SK 케미칼 이 대기업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벤처 기업을 창업을 했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여기 벤처를 창업해서 실제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벤처를 차리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벤처 신약 바이오 벤처의 그런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스피드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개발은 결론적으로는 기간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나쁜 점이라고 해보면 좀 약간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여러 지원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력이라든가 총무, 그다음에 네. 뭐 IT, 뭐 재무회계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창업 초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티움의 그런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의미를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예. 또 한 가지는 저희 티움의 성장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 전문 경영 인력이 저희 티움에 조인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예. 회사로서의 그런 연구실이 아니라 회사로서의 그런 구조를 잘 다듬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기업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창업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장 큰 장점이다. 네,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 기업의 역량이 과거에 비하면 정말 괄목할 정도로 네. 성장을 했지만 네. 여전히 글로벌 신약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국내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어떤 해주실 제언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기에는 너무 좀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로는 항상 저는 신약 개발을 하면서 지피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경쟁의 그런 구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게 다른 의미로는 저희는 생각을 할 때 글로벌 그 빅파마나 빅바이오 업체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과연 그러면 저희의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되는 파트너가 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저희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강점 분야, 그러니까 남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잘하는 분야에서 네.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모든 그러한 신약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예.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또 굴하지도 않고 본인의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꿋꿋이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정말 좋은 그러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이 저희 대한민국의 현재 K바이오의 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예.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바이오텍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티움바이오의 강점 분야는 단연 희귀 난치병 치료제겠죠. 네, 앞으로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본보기가 되는 날을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티움바이오 김은택 대표이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